네. 앞서 메가 서울론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 점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메가 서울 혹은 메가 수도권과 또 이런 지방시대 위원 이게 솔직히 좀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통합이라든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통합 얘기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남양주, 구리 이런 도시들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통합이라는 것은 좀 더 세를 확대하는 것이고 면적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신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죠. 고려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은 스카이 대학부터 그리고 빅5 병원 그리고 모든 산업 문화 예술 모든 것을 독점하고 하다시피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란 객관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그 세를 더 키운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서울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단순하게 일각에서 그냥 행정통합으로 바라볼 문제지 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냐? 이거는 좀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그거 이전에 뭔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먼저 담론으로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으로 말씀하셨는데 행정통합으로만 바라보면은 메가시티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됨으로써 인구가 이제 수도권 인구가 분산이 되고 경제, 일자리, 재정 규모나 이게 확대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나 얘기가 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메가시티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이런 메가시티 얘기들이 주로 이 지방 소멸 문제나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분산 전략으로 논의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나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최근에는 자꾸 이슈화를 만들고 있죠. 세종을 등에 업고 세종시를 등에 업고 충청권 메가시티 이제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중국 이렇게 해서 4개시도 이제 메가시티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공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쳐왔고 서울이 커지면 지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서울이 몸집을 키운다? 이런 너무 긍정적 기류로 수도권 오세훈 시장이나 긍정적 기류로 서울이 커지면서 지방도 커지자 이런 의미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작은 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나 확산감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지방 이 메가시티 수도권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포기하자 이런 거로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이런 메가시티, 지방과 수도권의 통합은 똑같은 선상에서 좀 바라볼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울이 메가시티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시 행정수도로 점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그에 맞서 좀 힘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싶은 생각을 갖는데 사실 세종시도 2012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지금 44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들어서 있고 향후에는 앞서 언급을 했던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도 좀 들어올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는 좀 다졌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지켜봤을 때 그리고 현재를 봤을 때 지금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행정수도라는
세종을 만들기는 완성시키는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아까 메가시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분명히 좀 세종시가 맞설 힘과 경쟁력이 뭐 국회의사당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 법 근거들을 마련하고 국회나 정부가 분명히 법적 근거로 해서 세종시의 성장이나 정상 건설에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꾸만 부족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뭐 어쨌든 뭐 좀 역동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 입장에서도 서울 메가론에 굉장히 좀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등 수도권은 그 지배력을 더욱더 매년 강화하고 있거든요. 전 국토의 인구 점유율을 계속 야금야금 높여가고 있고요. 세종시를 11년 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종시가 2020년까지가 중앙행정 이전기였고 뭐 외형적으로 44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회연구기관 내려와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고 국회도 내려오는데 이거는 좋은데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명실상부한 행정수로 가는 데까지는 아직도 험로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회특구라든지 또는 교육자유특구라든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좀 단행을 해서 기업과 대학 이런 부분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세종시에 그 정착할 수 있는 특별 공급 주택 제도도 부활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하나씩 없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정말 위기다. 세종시도 그냥 17개 시도 중에 하나의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희택 기자께서도 경제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제가 지역 경제가 또 살아야 그 이때 그 인구도 덩달아서 뭐 증가하거나 최소 이제 유지 정도는 되는 걸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종시가 이제 굉장히 좀 걱정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아닐까 싶어요. 뭐 한 10년 전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정말 세종시청에 들어갈 때 1층 로비에 보면 인구 현황판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막 정말 갈 때마다 만자리 숫자가 이제 뭐 올라가는 게 눈에 이제 띄었었는데 작년인가부터는 사실 뭐 만자리 숫자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인구 증가폭도 그만큼 확실히 둔화된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통계청에서 집계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일단 읍면을 포함한 읍면동 인구로 봤을 때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수치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37만, 38만, 39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 수치로 가면은 그 10,000명 이상을 매년 올라가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그 증가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좁혀서 보면 2020년에 신도시 인구 목표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2020년이요? 한 30만 명이었죠. 네. 근데 그 30만 명을 바로 올해 9월, 10월에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3년이 단순하게 늦어졌는데. 얘기했을 때 약 3년 3, 4년. 가까이 잃어버린 세월이다. MB 정부의 그 수중한 논란으로 2년 정도를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고 단순한 지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 가지예요.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종 가면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온 건가요?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문제 때문에 분양권 2년 살고 이제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곳이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곳으로 일단 세종시로 이주한 분들이 많고요. 일단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충북보다는 청주, 대전보다는 쌌었어요. 한 1억 5천에 맞아요. 전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세종 가면은 깨끗한 집에서 그리고 청주하고 대전하고 역 출근하기도 거리도 가깝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가 있어. 넓은 평수에 전세 1억 5천이면 그래서 인구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상공인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시 신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한번 돈 벌어보자 해서 왔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먹고 삽니까? 소상공인들 다시 이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먹거리 소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서 먹거리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젊은 층들이 다시 회귀하는 복귀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 세대가 많을수록 인구가 그때 갑자기 올라가고 입주 세대가 없으면 정체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되게 불길한, 그러니까 세종시의 실상이 이제 젊은 층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세종시의 실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뭐 그런 분위기라서 참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 주셨지만 사실 뭐 인구 증가 폭이 굉장히 둔화된 뭐 이런 데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세종시가 여전히 굉장히 돈 쓸 곳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재정이 너무 열악해졌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행정이나 사회나 여러 가지 또 있지만 뭐 물론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 그런 가시적인 좀 성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뭐 역시 뭐 상가 공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뭐 우려점만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커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그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양한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공직자분들, 공무원, 그다음에 연구원분들의 이주 효과 외에 나머지 기업 이전 효과는 대부분 읍면 지역의 제조업 중심이라든지 이런 전통산업 중심으로 많이 좀 배치가 됐고, 지편동 세종 테크밸리라고 하는 공간에 기업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긴 합니다. 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찌 보면은 세수 효과라든지 또는 근로자 고용 그 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대기업 한 곳 또는 중견기업 정말 큰 기업 한 곳 정도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가 직면한 엄연한 현실이고, 좀 기업이 일단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권 공실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내년 상반기부터 첫 입주가 시작이 되고 대부분 충청권 대학들의 일부 학과 중심으로 오고 있고, 또는 뭐 서울대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원 중심으로 오고 있고, 해외 대학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라든가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은 정말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서 업종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고 개폐업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공실도 눈에 띄게 그 좋아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쨌든 뭐 이수동 기자가 얘기한 대로 거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대목은 현 주소를 좀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세종시가 잘 나가는 도시야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뭔가 극약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대기업 뭐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뭐 그게 쉬웠다면 지금 아직 없겠습니까? 정말 노력은 아마 했을 걸로 압니다. 근데 다만 정말 대기업 유치라는 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다 이런 열망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서 정말 세종시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걱정이 너무 들고, 그런 와중에 또다시 이런 메가 서울론이 또 나오다 보니 뭐 세종 시민들을 비롯해서 이런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 눈여겨봐야 될 소식 하나가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메가 서울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충청권에서도 긴급하게 이제 내놓은 게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출범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취지에서 탄생했다고 보면 되는 건지 한번 그 근원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우리 대한민국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극 집중이잖아요. 수도권에 이제 모든 게 몰려있고 뭐 항상 말씀하시지만 카드 사용률이 서울에 50% 60%가 집중돼 있고 인구도 50%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소멸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지방도 한번 크게 만들어 하나가 돼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 문화, 의료, 교육, 교통 등에서 자족이 가능한 좀 초강력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인구 1000만을 만들어 보자, 이게 메가시티라는 표현이, 그런 도시를 만나보자 해서 지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묻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이제 처음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 전북을 연결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최근에
세종이 행정수도로 급부상을 하고 좀 이슈화 충청권이 이슈화가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충북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그리고 뭐 우리 계속 말했던 연합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수도권을 압도할 수 있는 광역 행정권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요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각자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가 충청도로 하나 묶여서는 좀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전 국민의 도시로 국책 사업으로 국가적 가치를 갖고 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란 지위를 확고하게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주변 도시로 파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39만의 도시가 100만이 넘는 3개 도시의 통합수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또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는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좀 디테일한 거는 다듬어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될지는. 지금 뭐 동남권 메가시티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지방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고려, 백제, 뭐 신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고 구체화되지 않고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세종시의 취지가 어떤 건지 행정수도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탄생한 도시인데 지금 메가시티에 집중되다 보면 행정수도라는 그런 것들이 잃어갈 수 있는 자칫하면 잃어갈 수 있는 지금 체계가 다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이해관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자 우리 선언식 할 때 얼마 전에 선언식 할 때도 각자 이제 시도지사들이 한마디씩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시도시의 치적 관련한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될까요? 뭐 그리고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서로 각자의 시도의 치적이나 어떤 뭐 공적이나 이런 것들에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개 시도가 다 외치는 것들이 뭐냐면 미래전략, 경제, 대전도 경제, 슬로건이 그런 것들이에요. 본인들이 다 가져갈 생각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자체가 이런 지자체가 연합이 구축이 됐을 때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부터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 보자면 결국에 이제 충청권에서 이런 정부 연합이 만들어졌을 때 자칫 세종시가 다른 뭐 대전이라든지 더 큰 주변에 이제 크게 이제 흡수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우려를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충청권이 있지만 사실 충청 주민만을 위한 이런 도시는 아니고 전국적인 뭐 대한민국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그쪽에 이게 충청권에 귀속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도 일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어쩌면 이제 내년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런 행정수도 완성에는 좀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저 어떻게 보면 시대가 강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도시고 세종시가 할 수 있는 정부에 협력하는 도시지 세종시가 주체를 갖고 하는 도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세계 시도 뭐 이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세계 시도의 수장들이 뭐 이렇게 좀 센 분들이에요. 센 분들이라서 지금 세종시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얘기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입장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다른 차원으로 좀 접근이 필요한데요. 4개 시도의 협의 테이블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의회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뭐 대전, 충북, 세종은 의원 정수 4명으로 동의를 하는데 충남이 그 세종시에 많은 것을 내줬다. 그 연기군이라든지 내줬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는 5명, 세종 3명으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어쨌든 뭐 조율은 될 거라고는 보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사사건건 부딪히면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방향 과제는 잘 설정했어요. 4대 과제를 핵심 과제를 잠깐 보면 일단 행정, 교육, 재정에 대한 획기적 권한을 이양을 해달라. 우리 지역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앞서도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대기업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충청권 메가시티로 우선 이전해달라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립지방의대 신설에 있어서 우선 할당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 뭐 이 정도의 방향성은 좋아요.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는 데 있어서 행복도시건설청의 새로운 역할이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충북으로 가는 광역도로, 공주로 가는 광역도로, 대전으로 광역도로 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해왔잖아요. 그 역할과 위상을 좀 높여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그 시기에 맞춰서 소위 행정수도청이나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을 해서 그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4개 시도가 어떤 새로운 역학관계를 구성하면서 거기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충청권이 정말 신행정 수도의 연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구심체가 없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구심체 역할을 행복청을 통한 뭐 그런 기능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통합이라는 앞으로 이런 충청 지방 정부 연합을 뭐 지자체 간의 이런 행정 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되도록이면 그 상생 발전을 위한 이런 협력 체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결국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이런 행정 수도의 모습을 더 갖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떤 점이 가장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그럼 가장 선결돼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시는지 그거 하나씩만 더 짚어보도록 하시죠. 세종시 행정수도의 지위에 맞는 걸맞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적시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국회에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이뤄져야지만 세종시의 어떤 위상을 살릴 수 있고 그 건설 취지, 탄생 취지를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문제죠. 그게 담보되지 않고 하루마다 뭐 외치고 뭐 해달라 저는 뭐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가고 세종은 행정 수도로 가고 뭔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가자. 서울 니네 무조건 안 돼. 규제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전부 다 내려가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담론과 비전을 형성해서 뭔가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매듭을 짓는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메가 서울론이 나오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더 고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위기를 충청권 그리고 세종시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